20일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일가족 3명에 대한 부검이 21일 실시된다. 외부 침입이 없었던 것으로 잠정 확인한 경찰은 부검을 통해 사건 당일 새벽 집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을 통해 상처의 모양이나 혈흔 등을 분석하면 사건 당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숨진 3명 중 1명이 나머지 2명을 살해하고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부검을 통해 주저은, 자해전 망설인 흔적 등이 발견되면 사건의 전말을 파악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혈흔 등 분석을 통해 당시 현장에서 저항이나 다툼이 있었는지도 조사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라며 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한 번 더 현장 감식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일한 생존자인 중학생 아들 A군에 대한 조사도 이어진다. 경찰은 새벽까지 늦게 학교 과제를 하다가 잠들었고 일어나 보니 가족들이 숨져있어 신고했다는 A군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A군은 사건 전날 초저녁에는 잠을 잤고 밤 11시께 일어나 새벽 4시께까지 학교 과제를 했으며 잠들기 전까지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들이 살아있었다고 진술했다. 또 전날 오후 4시께 부모님이 집에 왔고 집안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에 대해 자신을 제외한 3명이 심각하게 논의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집안 평소 분위기상 나이가 어린 A군은 심각한 대화에서 빠져 방 안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사건의 의문점들이 아직 많은 만큼 A군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아직 나이가 어리고 가족의 죽음으로 충격이 커 심리상담 등 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다. 또 장례 비용 지원과 범죄 피해자 현장 지원 등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 20일 오전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일가족 3명 중 남편의 시신에서 자해전 망설인 흔적인 주전이 딸에게서는 흉기를 막으려 할 때 생기는 방어은이 확인됐다. 경찰은 부검 결과와 주변 진술 등을 바탕으로 생활고를 겪던 남편이 아내와 딸을 살해한 후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사건에 아직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들이 남아있어 주변인과 현장을 대상으로 수사를 보강하고 있다. 사건을 수사하는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숨진 일가족 3명의 시신에 대한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이런 소견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부검 결과 숨진 3명 모두 목 부위에 찔린 상처와 배인 상처 등이 사인으로 판단됐다. 특히 남편인 A, 50, 씨에게서는 주저은이 발견됐고 딸인 고등학생 B양에게는 손등에서 약한 방어은이 나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아내 C, 46, 씨의 시신에서는 목 부위 자상회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가 부인과 딸을 살해하고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 가족은 최근 심한 경제난에 시달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목재 가구 부품을 만들거나 조립하는 목공 작업소를 운영했다. 직원들 없이 혼자 일하는 소규모 업체였지만 7년간 운영을 이어왔다. 하지만 최근 수금에 어려움을 겪으며 억대 빚이 생기는 등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부채 이자만 매월 수백만 원에 달해 살고 있던 집 처분을 고민할 정도였다고 알려졌다. 살아남은 중학생 아들 D군의 진술에 따르면 가족이 느낀 절망감은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인다. 사건 발생 전날인 19일 휴일이라 B양과 D군은 집안에 있었고 A씨 부부는 오후 4시께 집에 돌아왔다. D군을 제외한 가족 3명은 저녁부터 한방에 모여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의논하기 시작했다. 나이가 어린 D군은 자연스럽게 대화에 빠져 자신의 방에 있었지만 이야기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매우 절망적인 이야기가 오갔고 가족들이 서로 껴안고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D군은 저녁에는 잠들었다가 오후 11시께 일어나 사건 당일 새벽 4시까지 학교 과제를 했다고 진술했다. 잠들기 직전 아버지 A씨가 방에 찾아와 늦게까지 과제를 하느라 힘들겠다고 격려하기도 했다. 평소 부모가 깨우면 일어나는 습관이 있던 D군은 20일 오전 11시가 넘어서야 눈을 떴다고 진술했다. 아무도 자신을 깨우지 않는 것이 이상해 집안을 살피던 D군은 누나의 방에서 참상을 목격했다. 할머니에게 먼저 전화한 D군은 이어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D군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주변인들을 상대로 부채 규모와 가족들의 언급 내용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원한이 없이 가족들과 극단적 선택을 할 때 흉기를 이용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라며 이런 잔혹한 방법을 사용할 정도의 동기가 있었는지 경제적 부분을 비롯한 가족의 상황 전반을 조사해 사건의 원인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국과수에 향후 나오는 약동물 검사와 흉기 감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직접적인 사망 원인과 범행 과정 등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웃 부부가 다투는 모습 본 적 없어. 경찰과 가족 및 주변인 진술에 따르면 A씨 가정은 평소 화목하기만 했다. 이웃집에서도 이들이 다투는 모습을 보거나 싸우는 소리를 듣지 못했고 금실이 좋기로 유명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A씨 가족은 최근 사업 실패로 억대의 부채를 지는 바람에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A씨는 7년 전부터 인근 포천시에 목공예점을 차려 혼자 운영했다. 하지만 운영난으로 최근 점포 운영을 접은 상태다. A씨는 일자리를 구하러 다녔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 등의 이유로 구직에 실패한 상태였다. 그러자 아내가 일자리를 구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상황에 부닥쳤다고 한다. A씨 부부의 모습은 아파트 폐쇄회로 TV, CCTV에도 그대로 담겨 있다. A씨는 아침 출근 시간과 저녁 퇴근 시간마다 꼬박 부인을 차량편으로 데려다주는 모습이 녹화돼 있다. 사건 전날은 비가 오는 가운데 아내의 출퇴근을 차량으로 도와주는 모습이 기록돼 있다. 이 가족에게 억대의 빚은 절망적인 고통으로 다가왔다고 한다. 지인들에 따르면 최근엔 가족이 모여 집 담보대출로 빚을 갚는 방법도 논의했다. 최근 이런 가족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평소 다정했던 아버지와 딸은 서로 껴안고 눈물을 훔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D군의 경찰 진술에 따르면 사건 전날 밤에도 숨진 채 발견된 가족 3명은 빚 문제를 얘기하다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다. 경찰이 A씨 가족을 조사한 결과 A씨는 부모가 죽으면 자식에서 빚이 승계되는 점을 가족과의 대화 과정에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아들을 남겨두고 일가족이 목숨을 끊은 이후에 때의 일각에서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유족들은 집안의 장남인 A씨가 집안의 대가 끊기는 것을 염려한 나머지 아들은 남겼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경찰은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아들에 대한 정신적 치료와 경제적 지원 방안 등을 강구키로 했다. 경찰은 부검 결과와 아파트 CCTV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부채 규모와 이유 등도 살펴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부부가 흉기를 들고 싸웠다거나 아들이 의심스럽다거나 하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퍼지고 있어 남겨진 중학생 아들에게 더 큰 정신적 충격에 휩싸일지가 크게 염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